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귀농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참 많은 생각도 했고 많은 댓글도 받고 있고,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은 대한민국이 참 사람들이 의리가 있고 또 나름 배려하는 마음이 참 굉장히 깊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뭐 해외 생활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 32개국 이상 다녀오면서 이렇게 많은 것도 느껴봤지만은, 특히 한국인들이 어떤 타인들에 대한 배려심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과, 또 어떤 마음 약하고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또 시기와 질투, 이거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거 역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나오는 여기 영상은 이 도심, 이게 중간 기착지 같은 조금 지방 도시라고 그래야죠. 여기는 강원도 삼척인데요. 제가 출근하는 길에 이 중간 기착지 같은 이 중간 소도시 삼척에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역시 귀농과 같은 또 도심 속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상에 대한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시골하고 이렇게 도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1차 도시락 하면은 뭐 서울을 얘기하고 서울, 부산, 대구 뭐 이런 형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런 도심 속이라고 해서 극빈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산층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시골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요. 시골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것 또한 역시 아니고, 도심 속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요즘에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요즘 돈 뭐 예전 같지 않아서 돈 1억 같은 건 뭐 그냥 쉽게 벌 수 있는 걸로 다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평생을 자기 소유의 차 한 대 없이 세상을 살다 가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평생을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또한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1억도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자기 통장에 1억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0명 중 6명은 아마도 제 주변 계신 분들하고도 역시 제가 조사를 해본 바입니다.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주위 사람과 또 옆에 같이 행동하는 같은 동료들과의 이 어떤 대화 속에서 찾아낸 한 스토리 같은 얘기인데요.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을 적에 보면, 뭐 몇 억쯤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 몇 억이 있다는 재산 외에 현찰로 통장에 한 1억 정도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0명 중 6명 정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1년 연봉이 약 한 1억 이상은 다 됩니다.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할 때만 1억 이상 연봉이 되는데, 그 반면에 주변에 이제 저희 동료들 외에 같이 일을 하는 이제 지인분들하고 이게 물어보면, 한 10명을 물어보면 6명 정도는 돈 1억이라 하는 돈이 지금 현재도 어마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시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영상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집들 이렇게 보면, 도심 속에서 까번쩍하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극빈자처럼 박스를 주워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과연 잘 사느냐라고 물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만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떤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기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도로 가상에 이 텃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체전밭을 운영하듯이 해서 이렇게 야채라든지 뭐 또 이런 채소를 이렇게 소화를 해서 이제 당신네들이 드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 가상에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업단지 내에서도 참 오염물질이 많지만, 이 도로가상이야말로 최고로 오염물질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차가 오가면서 거기에 발생하는 먼지, 또 땅에 묻어있는 어떤 경우 찌꺼기, 가드뮴부터 시작해서 비소, 뭐 있는 거 없는 거 큰 공해가 도로 가상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도로 가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금속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래 지금 도심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집 같은 데 보면은 카메라 앵글만 따로 돌리면 자연인 집이 되겠죠. 근데 흔히 말씀하시는 분들 중 하나같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돈 뭐 7억 정도 들어갔다 이러니까, 아유, 그 돈 갖고 뭐 서울에다 투자를 했으면, 물론 서울에 투자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서울에 투자한 것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떠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잘 되고 못 되고는 뭐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잘 되고 못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만족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이재용 부의장 같은 경우 보면은, 또 그 양반이 기업을 안 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돈을 버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 보면은 정치인들 보십시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한 말을 갖다 그냥 잊어버리고 순수한 그 자체인 것처럼 겉면 포장을 해서 가면을 쓰고 세상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반면에 평생을 일해서 벌고 먹고 살고 해서 이래 보면 돈 통장에 몇 천만 원, 1억 이렇게 모아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본 4인 가족은 따져야 되겠죠. 이제 저희쯤 되면 뭐 이제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괜찮지만은, 애들이 한참 먹고 쓰고 배우고 우리 역시 열심히 일하고 할 때 보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억대 연봉을 번다 치더라도 그 집 사야죠, 먹고 살아야죠, 애들 가르쳐야죠. 이러다 보면은 돈 모아질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진 사람은 한없이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한없이 없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기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영상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저렇게 컨테이너도 아니고 벽돌집 하나 이렇게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진짜 의리의리한 저택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규모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고 이러는 것이지, 그 규모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도심 속에서 열심히 살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은 도심 속에 들어와서도 역시 잘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도심 속에서도 자기 몸 아끼고 또 안일하게 살고 부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역시 시골에 들어와도 역시 안일하고 모순되게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아침에 출퇴근하고 뭐 이런 버스 아닙니다만은, 출퇴근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게 사람들이 내가 존속해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라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현실은 항상 힘들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현실을 조금 벗어나면은 뭐 여가선영 비슷하게 한숨 돌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생활을 접고 다른 생활을 갖게 된다 하면은 그거 역시도 견디기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골 귀촌을 이렇게 하면서 내 얘기를 이렇게 여기 구독자분들이 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도 있고 저런 사람도 얘기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한번 살아보고 귀농을 하는 게 정석이고 일도 해보고 하는 게 정석이다.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한 얘기입니다. 왜 불가한 거 하면 사람이 최고로 힘든 것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신을 지배하는 건 육체입니다. 육체가 힘들면 정신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돈을 가지지 않고 내 것이라는 어떤 애착을 버리고 남의 거를 얻어서 실제 거기서 일당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서 이렇게 본다. 근데 그 일당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어디 회사 생활이나 어디 건설 현장에 일하는 것과의 어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고 특히 자연이라는 이 햇볕, 비, 바람 이렇게 엄청 사람한테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거 좋아서 내가 귀농을 해야지. 이게 돈도 되지도 않고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하겠습니까? 100명 와서 100명 다 시범적으로 농사 지어보고 그냥 하루에 일당 지금은 뭐 일당 15만 원씩 갑니다마는 지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당 뭐 몇만 원 받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귀농을 하는 것도 규모에 따라서 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요. 저처럼 사업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하도 치여서 진짜 자연과 더불어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열심히 했지만은 그거 역시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는 혜택 같은 것을 제가 누릴지를 잘 모르고 또 자연과 대처하는 방식을 몰라서 그렇지 농사는 저 역시 농군의 자식이기 때문에 평생을 지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떤 소득이 좀 적다 뿐이지 망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귀농한 사람 치고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지어서 순수 생산을 해서 이렇게 흑자를 보는 사람들은 그게 흔치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도심 속에서 아파트 한 채 20억을 가지고 사시던 분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집을 하나 얻어서 시범적으로 살아본다? 근데 돈 20억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안 내려오시잖아요. 시골에. 내려올 일이 없죠. 이제 그래서 시골에 내려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전 재산을 다 털어도 1억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 1억도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기관 대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뭐 저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한 7, 8억씩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규모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도 판매하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도 있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했을 때 얼마큼 힘든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만 예로 들자면 도심 속에서 매일 샤워하시던 분들이 옛날 시골집 허름한 거 사서 이렇게 하면 샤워 시설이 없습니다. 샤워 시설이. 그 흔히 뭐 어디 전원일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등물 한다고 그러죠. 바가지로 찬물 한 그릇 떠서 이게 등에 물 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겨울철 되면은 물을 데펴서 이렇게 조금 씻는 정도 이런 정도인데 도심 속에 사는 사람은 지금 제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눈 뜨고 벌떡 일어나면 화장실 있죠, 샤워실 있죠, 주방 있죠, 방 있죠. 그냥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시골에는 어떻게 보면 옛날 집은 총 평수로 다 해봐야 한 15평도 안 됩니다. 실제 옛날 시골집은 그 중에서 뭐 진짜 큰 궁궐 같은 집이라고 얘기하면은 한 20 몇 평 되지 뭐 지금 짓는 것처럼 한 2, 30평 막 3, 40평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째 화장실 문제
둘째, 샤워 문제. 자, 셋째, 내가 어디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사기 힘든 거, 뭐 이런 것처럼 따져보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시골에 가서 살아보시지요. 살아보고 나서 시작하지요. 그건 진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 가진 게 없는데 시골에 간들 무슨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저처럼 뭐 가졌다 안 가졌다를 떠나서 그 정도를 투자를 했어도 망하네 흥하네, 그 이자 1% 이자 0. 몇 프로 이자도 안 되는, 오히려 투자한 것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뭐 그냥 망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현재 제가 살아있고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또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 나름 그 전에 했던 프리랜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규모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규모. 어떤 분들 보면 농기계는 빌려 쓰면 되지 처음부터 기계를 사서 그러니까 망하지 이놈아 뭐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는데, 실제 농사를 지어보고 실제 해보시고 기술센터에 가서 농기계를 빌려서 한 번씩 써보시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콩 심을 때 같이 콩을 심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콩을 오늘 심고 다른 분은 한 달 뒤에 심는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농기계를 쓰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가서 농기계를 실지 딱 신청해서 그 다음날 내가 빌리러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가져가면 되지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날은 다른 사람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농기계를 쓰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그러니까 그 농기계 내가 예를 들어서 관리기를 하나 쓰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날 갑자기 본의아니게 비가 왔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그 날짜의 관리기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그 날짜를 준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리기를 빌리게 됩니다. 근데 그 관리기를 내가 빌려다가 써야 되는데 비가 와서 쓰지 못했을 시에는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 번쯤 상상을 해 보십시오. 모든 자연이 다 내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또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의 내 것이라는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지, 이제 남의 거 일을 가서 내 일처럼 해준다는 사람은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 문제, 이제 집이 뭐 한번 살아보고 이래 하는데 시골 와보십시오. 뭐 방충망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렇다고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뭐 깨끗하고 뭐 아주 난잡합니다. 단 한 달간만 마당에 나가서 잡초 제거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제 영상 보시면 구룡이, 예리 둘이 개들도 막 키우고 이러니까는 뭐 그냥 개도 키우고 좋겠다 이러는데, 실제 한번 해보십시오. 개들 먹이값만 해도 돈이 얼마큼 들어가고, 또 얘들 목욕시키는 거, 또 애들 아침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애들 오물 뭐 배설물 치우는 거, 그것도 하나의 엄청난 노동력이 소요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애완견 조금 키우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애들이 배설하는 배설물 먹고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어질렀고 이런 것까지 모든 사람들 케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즐기는 것, 그 즐거움 자체만 보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어떤 힘든 거, 어려움 이런 건 잘 보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개념 자체가 남의 일이니까 나도 입 한번 대면 되겠지. 남의 일인데 내 생각을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같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해서 성취감을 느낄 때는 여러 진짜 좋은 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 성취감을 잃어버렸을 적에는 진짜 괴리감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자체가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게 보이고 진짜 허무맹랑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참 신경 써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 자체를 갖다가 남의 일처럼, 또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누군가한테 무엇을 배울 것인지 참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 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과의 연을 맺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합니다. TV 매체도 마찬가지고 책 한 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귀 몇 자 안 되는 시집에서마저 그냥 우수에 젖은 듯한 목소리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 같은 그런 어떤 나한테 와서 와 닿는 어떤 한 부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더 인간은 어떠한 인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주관이 달라집니다.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변모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가 부정을 하게 되면은 부정으로 끝을 맺게 되지만, 아무리 모순된 사람도 나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면 내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어렵고 제일 쉽고 한 것이 인간관계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돌변하고 내 자신이 미래가 밝아진다는 거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터무니없는 말로서 여러분들을 많이 시간을 뺏은 것 같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인간이 어떤 인간이 참된 인간이고 진짜 어떤 인간이 못된 인간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